나중에 말고요. 홍보 필요 없고요. 홍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 같은 반 친구들은 다 아는 걸로 합니다. 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개미생산 유도 전개를 할 텐데, 이 유도 전개는 중학교 과정이 있어요. 유도 전개는 해보니까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어디 보세요? 페이지 220페이지, 220페이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도. 전자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생긴 전기를 유도 전기라고 불러.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기는 이렇게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생긴 유도 전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전기 에너지가 먼저 발전소에 만든 전기 에너지 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전자기 유도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생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네.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 이렇게 유도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유도라는 뜻이 뭔 뜻이야? 하준아, 유도가 뭔 뜻이야? 유도? 하준이 요즘에 정답률 100%에 도전하고 있죠? 예,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답을 안 한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럼 저기 예준이 물었어? 예준, 유도가 뭔 뜻이야? 나도 정답률 100%. 예, 죽을래? 네, 재현이 물어보자. 재현아, 유도가 뭔 뜻이야?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틀려도 좋습니다. 틀렸다고 뭐라지 않아요. 아주 줄일 뿐이지. 뭐라지 않습니다. 예, 겁내서 못하는군요. 그러면 예, 자, 그럼 저기 태영이 한번 해볼까? 유도가 뭔 뜻이야? 네가 하준이야? 정답 100% 도전하게? 어떤 상황을 이끌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도는 뭐냐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것을 생성시키는 것을 바로 유도라고 불러요. 유도. 그래서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없던 전류를 만들어낸 거야. 없던 전류를 생성시킨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이때 생긴 결과물을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유도 전류. 그때 생긴 결과물을. 그 다음에 그렇게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부를까?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두 가지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어일까? 전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왜 답을 안 나지? 자기사. 그렇죠. 전기하고 자기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라고 하는 성질과 자석의 그 자기라는 성질을 따로따로 구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기와 자기가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통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전기하고 자기고 자기하고 전기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라고. 전자기. 그래서 여기서 유도 전류, 그러니까 전류를 생산해내는데 그것이 전기의 힘인데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요. 이 전기가 갖는 힘을 전기가 갖는 힘을 뭐라 불러?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석이 갖는 힘을 바로 뭐라 불러요?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 불러?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자석이 미치는 공간을 딴 말로 뭐라 불러?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지 않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 불러? 전자기장, 전자기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는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석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자석에 대해서. 자석을 한번 보죠. 자, 자석이 있고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이렇게 S극인데
요 자세히 가는 힘은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 볼 수 없지. 이거 볼 수 없어. 그렇지만 자기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선을 우린 자기력 선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자기력 선이라고 불러.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힘, 그러니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선으로 표시한 것을 자기력 선이라고 불러. 실제 이렇게 선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한번 그립니다. 이 자기력 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얘는 끊김이 없어요. 중간에 끊어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력 선이 조밀하게 모였을 때 그 힘이 어떨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자기력 선의 밀도, 자기력의 밀도와 그 다음에 자기력의 세기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끊김이 없어요. 끊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자기력에도 방향이 있냐?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해줬습니다. 그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력은 중요해.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화살표 표시할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쭈레쭈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기력 방향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력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자기장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자기장은 뭐냐면 이런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장과 자기력을 같이 혼용했을 거야. 자기장이 자기력이고 자기력이 자기장이야. 똑같아. 혼용했을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X에서 나오는데 X로 흘러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단어도 써도 상관없다. 시험 문제 실제 그렇게 나온다. 자기장의 방향은 N글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 N글에서 나오는데 S로 나온다라고, N글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다 나침판을 설치했어요. 나침판을 이렇게 설치했더니 나침판의 바늘이 자기력선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바늘이 이렇게 휘는데 이쪽 부분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다가 나침판을 놨다고 한다면 나침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이쪽 부분이 바로 N극이 되죠. 이렇게 N극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의 방향을 바로 자기의 방향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랑 끊김이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 뿅 들어가서 뿅 튀어나오는데 이 내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부를 볼 때 이 자석의 내부를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 없지. 그쵸? 볼 수 없지만 이 자석 내부에도 역시 자기력선이 어떻게 될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이 내부에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잖아. 바깥에 있는 자기력선이 안 보이지만 여기다가 나침판을 올려놨어요. 나침판을 올려놓는다면 나침판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N극이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기. 자, 전기인데, 전기라는 말은 다만 이제 전류라도 볼 수 있겠죠. 전기가 끈다라는 말은 그것이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의 이동을 바로 전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본다면 저기 안에 휴지 신발 밑에 딱 보십시오. 네? 신발 밑이 좀 축하되죠, 그렇죠? 아,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나도 아까 옥상에 올라갔다가 아들이랑 비슷하게 지금 다 줬습니다. 양말 다 줬고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수업 마치고 저 건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안타깝게 제가 오늘 우산을 안 갖고 왔습니다. 저기 있는 거 하나 가져오면 나. 그렇죠. 아무래도 갖고 가면 되는데 우산 들고 가는 것도 귀찮아요. 지금 짐이 지금 가방도 있죠, 커피도 있죠, 저 스타벅스 아이스박스 있죠.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 내가 사기 본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가방 들고 가방 안에 커피 넣고 스타벅스만 한 손에 들고 선수면 되는 거. 재은아,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려줄 수 있겠니? 재은이 다음에 올 때 총 갖고 와야 알겠죠? 총을 확 다. 예.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전기는 전화 이동인데 실제로 이제 전기라고 하는 건 전화 이동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전화 이동 보지 않고 사람도 본다면 얘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띄고 있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전기란 말이야.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옛날엔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로 봤는데 이 전류라고 하는 거,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실제로 흘러가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뭔가 전자 이동해. 근데 우리는 그 전자의 존재를 몰랐을 당시에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 이동이고 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야. 모든 공식을 다 만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전기의 실체를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서 없네.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자 이동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만든 공식 야 다 뒤집어 이럴 수 없잖아.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서 야 오늘부터 지금까지 전기에 관련된 공식 이거 전부 다 거꾸로 간다 이렇게 알려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했냐면 원래 그 전에 만들었던 공식 그냥 냅두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온다고 약속하자 라고 하면서 얘를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공식을 유지한 거죠. 안 그랬으면 다 바꿔요. 어느 세월 다 바꿔. 힘들죠?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동을 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약속하자라고 하는 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와 자석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합시다. 자, 여기 책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책 한번 봐봐요. 220페이지입니다. 자, 220페이지 보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 선이 미치는 공간, 이걸 바로 자기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 한번 보시죠. 보시고 이 자석의 방향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된 거 한번 봐봐요. 박스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태곡선입니다. 끊김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력선 중간에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교차되지 않고요. 자기는 세스로 간격이 촘촘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전류어들은 홀 주위에 자기장이 있어요. 요거에 관련돼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앙페르 법칙인데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만 앙페르가 미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책을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해야겠네. 진우가 너 어릴 때 책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보자. 그 진우 앙페르가 어느 나라 사람 같아? 프랑스요. 프랑스 사람이야. 역시 책 많이 읽었어. 똑똑한데 앙페르가 프랑스 사람이거든. 근데 이거 앙페르 법칙을 설명할 텐데 앙페르를 미국식 발음도 설명 뭐가 될 것 같아? 미국식 읽었어. 암페르. 앙페르? 아니야, 비슷했어. 암표. 암표 어디서 들어봤지? 나 분명히 첫 시작이 암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암표에도 별 반응이 없어. 그 무슨 얘기야? 암표를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아이씨, 이거 자, 암표가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하잖아. 전기에서 전류의 세기, 그렇죠? 전류의 세기를 하고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야? 1A, 2A 이렇게 표현하잖아. 암페어. 진짜 그렇겠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암페어 처음 쓴다고? 네. 저 그 A라는 단위만 알고 있는데 저 앙페어라고 있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예, 무시 인증이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다 중계되고 있으니까. 예, 어차피 거의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암페어야, 암페어. 그는 사람이 영화 없는데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앙페어 법칙인데 요게
어떤 법칙이냐면 얘가 어떤 전선에다가 전류를 줬어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형 전선. 이게 앙페르 법칙이야. 그러니까 전류 흘려줬더니 그 주변에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형 형성되더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딩, 물론 지금도 중딩이죠. 우리가 중딩 때 저것도 무시 가지고 그러잖아.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에다가 전류를 넣고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른다 치자. 전류가 흘러. 전류를 흐르자. 현대감이 있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잖아. 나머지 손가락 방향 네 가지 뭐 뜻하는 거야. 자기의 방향 뜻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네. 얘 좀 배웠어 안 배웠어? 우리 자신 없어. 배웠어 안 배웠어? 너 검정고시 봤어요? 여기에 저렇게 나왔잖아. 졸업 안 했지만 아직. 그쵸? 예준이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학년이 안 됐으니까. 그쵸? 나중에 배웠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선되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앙페르 법칙이에요. 앙페르 법칙.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침판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나침판을 설치한다. 나침판을 설치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앵글이 가리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통을 준다고요.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여기 따라 그릴 수는 없겠죠. 내 그림은 똑같이. 자, 원통이 이렇게 있고 이게 뭐지? 이런 거 있어요. 주고 싶으면 네가 네가 효성이 지금 건 알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제가 수술장 갖고 온다 했어요. 갖고 있으면은 건전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요게 전지야. 자, 전지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꽂으면 전기 1이 넘어가는 거야. 이 그림 이해되니? 네. 1이 넘어가는 거.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내려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원통 안에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번에는 전류의 방향이야.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 그럼 이게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 원통 속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서 봐봐.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 아니야. 이쪽이. 안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자소로 친다면 앵글이 있어요. 여기 무슨 글이야? 여기가 앵글이 여기가 S기 그래서 만약에 이 원통 안에다가 내가 쇠 조각을 넣는다면 얘가 순간적으로 뭘 바뀌는 거야? 자소를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슨 자소라고 불러? 전자소리라고 부르는 거야. 전자소리가 전류를 들으면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이 되고 여기가 쇠를 갖다 놓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이잖아.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S가 아닌가? 아니죠. 여기 자석 내부를 봐봐. 자석 내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자석 내부라고 돼 있잖아. 그치?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고 자기장이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죠. 내가 그림 실력이 출중하게 나중에 남겨지 그림 실력마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자아서 지금 너무 잘 그리죠? 근데 그 저번에 그 냄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째 죽었습니다. 지금 냄비 그리시는 냄비를 그리시죠. 없습니다. 왠지 다른 사람하고 좀 착각하고 있고. 냄비처럼 된 이만 있었는데. 나도 그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맞다. 그랬죠, 맞아. 자, 요거 어떤 분 이해니? 이게 전선이 이렇게 간 거예요.
총명이 하나 있고. 그림 이해되니? 제가 이해되니? 이해되죠? 이건 전류를 근데 이건 전류를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쵸? 자, 그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자. 이쪽 전선에도 자기장이 생길 거야. 이쪽 전선에도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쵸? 자, 그럼 보자. 이쪽 한번 보자. 이렇게 되죠. 엄지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바라본다면 시계 반대 방향이겠지? 자기장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이쪽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기장이 이렇게. 얘는 위에서 바라보면 얘는 시계 방향이고 얘는 뭐야? 반시계 방향이야. 맞죠? 여기서 이 자기장을 잘 봐라. 여기 자기장 이따 설명했지만 이 자기장 잘 보면 이쪽하고 이쪽 한번 볼 거야. 보면 이쪽은 지금 자기장이 겹치고 있지. 그쵸?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의 반대 방향. 반대방. 이게 더 반대 방향. 이것만 본다면 이쪽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쪽은 자기장의 색이 어떨까? 더 세겠지. 얘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쪽이 어떨까? 더 세겠지. 그럼 어떨까? 얘가 힘이 센 거야. 힘이 양쪽에 작용하는 힘이 생겨. 벌어지는 힘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있나? 어떤 경우 어떻게 될까?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전선 있고, 전선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선을 나란히 놓을 거야. 자, 나란히 같이 가져가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전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서로 다른 전선인데,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쵸? 맞지? 이렇게. 맞잖아. 이게 전류방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지금 표정 빼고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네, 이해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똑같겠죠? 그렇죠. 너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학생을 무시하는 거. 예. 학생을 무시하다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도. 참. 보자. 이쪽 봐봐. 이쪽에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치? 그러면 반대 방향이면 이쪽은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지겠지. 누구에 비해서? 주변에 비해서. 얘는 어떤 힘을 받냐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반대 이 양쪽에 비해서 가운데가 힘이 약한 거야. 그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붙는 힘을 받고 얘는 어떻게 될까? 양쪽으로 벌어지려는 힘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그 자기장의 밀도가 생기고요. 밀도 차이가 생기고 밀도 차이에 따라서 자기력의 차이가 생겨요. 그 자기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미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얘가 움직일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한번 봅시다.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패러데이는 먼데이, 세러데이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교수님 참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내냐면 선생님이 나가시고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한다. 전류가 생성한다고 불렀고요. 그럼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생성될 때 이때 생기는 전류를 다 뭐라고 불렀죠? 유도 전류라고 불렀죠.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하나 보자. 자, 보자. 여기서 한번 보자. 자석이 있어.
그럼 자석 주변에 뭐가 생기지?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가 있어. 그러니까 전선 주변에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뭐가 흘러?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러면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주변에 전선을 흐르게 되는 그 전선을 흐르게 되는 전자의 영향을 줘서 거기도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전류가 있어요. 여기 전선이 있어. 여기 전선이 있는데 여기 자석이 있어. 그러면 이 자석이 여기 전선 근처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여기 자석이 갖고 있는 자기장 자체가 이 전선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이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여요. 왜? 얘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 자기장이 옆으로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전자들이 우와 하고 막 움직여요. 물론 그 소리는 안 나요. 와서 아무튼 얘네가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 자석이 오는 걸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석이 전자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야? 전기가 발생. 그래서 유도 전기가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 중에 혹시 아나? 직류와 교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직류, 교류. 그냥 참자. 직류, 교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인데 이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두 명의 유명한 발명가 또는 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직류 전기를 쫓아다 보면 그 직류 전기의 수호자, 직류 전기를 가장 선호했던 세계 최고의 사업가, 발명가를 사칭한 사업가 누구야? 아니요. 직류 전기를 굉장히 활용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발명가를 사칭한 사업가예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근데 지금 이제가 왜 토마스 에디슨에 비합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은 없어요. 사실은 몇 가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 거지. 네. 토마스 에디슨이 한 건 없습니다. 그 직원들 막 쥐어 짜가지고 했고 굉장히 악덕한 사업가라고 했죠. 굉장히 안 좋대 인성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전구를 발견했을 때도 그 옛날 그 백여 정도 있죠? 백여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백여 정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그게 필라멘트예요. 그렇죠?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강한 저항에 걸리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빛이 납니다.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는 저항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잘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을 튀는 거야. 근데 이 필라멘트를 뭘 만들었지? 텅스텐으로 만들었어요. 텅스텐이 굉장히 저항했어. 그래서 굉장히 빛이 잘 난단 말이야. 그러면 토마스 에디슨은 왜 텅스텐을 썼을까? 제일 기치. 아니요. 아니요. 아, 해보니까 텅스텐이 제일 잘 났어요. 빛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한번 다 해봐. 구리도 해보고 철도 해보고 금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텅스텐이 제일 빛나는데 그래 텅스텐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뭐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 해봤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해보고서 이게 제일 잘 되냐고 한 거고요. 실제로 자기가 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하진 않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막 밤샘 작업시킨 거죠. 네. 근데 요번 주까지 집에 가서 막 밤새도 계속 이거 해. 막 텅스텐도 집어넣다가 뭐 니켈도 집어넣다가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잘 돼. 이걸로 하지 않아서 한 거죠. 텅스텐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죠? 텅스텐 글쎄요. 몇 번이 그거 어떻게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뒷번에 들어갔는데 텅스텐으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 밝게 핀다고요. 그 다음에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좀 조금 이렇게 사업가로서 밑에 직원들 되게 막 못 살게 굴었대요. 근데 그 밑에 직원 중에 한 명이 테슬라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테슬라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천재죠. 다 천재야. 그래서 직원을 들었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그 밑에 그 직원 테슬라한테 야 너 이거 만약에 사업 성공하면 내가 인센티브로 이만큼 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도저히 봤을 때 불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 쌩깠어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난 기억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테슬라가 요즘 여러 번 만든 것 같아요. 빡친 거죠. 뭐야. 돈 준다고 했는데 뭐야. 난 정말 밤새 몇 달 동안 일했는데 돈 안 준 거야? 나 일 안 할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네. 그 회사 이름이 무슨 웨스팅하우스 하여튼 무슨 그 전기회사를 이제 세우죠. 그래서 에디슨과 경쟁 관계에 있게 돼요.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데 워낙 그 테슬라가 천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걸 참지 못한 거죠. 그런 중에 커다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게 되는데 이제 어떠한 도시에 전기를 이제 전등을 설치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열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전기가 처음 보급되면서 전등을 설치하는 거가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때 토마스 에디슨은 직류 전기로 전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도시를 직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직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설입니다. 마치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류 전기를 쓰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직류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류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플러스는 하나만 만들거나 마이너스 하나만 만들어도 안전해. 전기 안 통해. 그냥 안전성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테슬라는 아니다. 교류 전기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했죠. 실제로 교류 전기는 되게 유용해요. 얘가 교류가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우리 집에 콘센트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없잖아. 우리 폰 꽂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꽂아야 되나 아니잖아. 막 꽂잖아.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어요. 1초에 60번씩. 60Hz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걸 교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류는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데 두 가지 선 중에서 한 가지 선만 손에 닿아도 감전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테슬라를 많이 깠죠. 근데 이 교류는 너무 가진 장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도 전력 손실이 별로 없고요. 굉장히 장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 도시에 많은 도시에 전기를 보내도 훨씬 이게 더 유용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훨씬 많아. 근데 에디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장점이 많다고. 아차 싶었죠. 근데 자기의 기술로는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직류를 밀면서 이게 막 까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사업성이라든가 이 과학적 논리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비를 했어요. 에디슨이. 어떤 로비를 했냐면 사형수를 사용을 시키는데 전기를 가지고 사용을 시켜요. 그때 교류 전기를 가지고서 사용수를 사용시켜달라고 로비를 해요. 그래서 그 로비를 받은 사람이 좋아. 직류수나 교류수나 상관없으니까 좋아. 우리 교류 좀 써서 우리 저희 학교에 가면서 교류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그걸 이용을 하죠. 봐라. 교류는 위험한 거다. 저 사용수 저 사준 거 보이지 않냐? 보지 않냐? 교류는 위험한 거다. 라고 했죠. 직류로 똑같이 그냥 둘 다 꽂으면 전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업에서 활용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류가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전부 다 교류야. 직류는 거의 안 써요. 직류는 너무 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다란 대도시의 직류 전기를 써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래서 교류가 이겼고 테슬라가 결국은 성공이 됩니다. 근데 에디슨은 테슬라를 굉장히 시기를 많이 했어요. 테슬라도 굉장히 싫어했고요. 에디슨을.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까?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테슬라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후반부에 가서 노벨상 주려고 했어요. 근데 두 명이 공동 주려고 했어요. 근데 둘 다 거절했어요. 나 쟤랑 같이 공동을 못한다. 나 쟤하고 싫다는 쟤 싫다. 둘 다 똑같이. 둘 다 못 받았습니다. 에디슨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았고요. 테슬라는 굉장히 안 좋게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결국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가난하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쓸쓸하게 죽은 천재 물리학자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천재였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과 테슬라는 항상 비교 대상인데 처음에는 에디슨 그랬죠. 우리 어때 보면 토마스 에디슨 막 발명가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과학 조금 나이가 들어서 과학 쪽에 조금씩 알게 되면 테슬라의 존재를 서서히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아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드 옵식은 자승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발견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법칙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나온 법칙이 렌치의 법칙. 렌치의 법칙인데, 자, 이 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줍니다. 이게 렌치 법칙이에요. 자, 먼저 패러데이 법칙 한번 봅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코일을 만들었어요. 코일을 만들고요. 여기다 이제 전선을 감았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원통 코일에다가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았어. 그러니까 이건 전류계야. 꼭 전류에 설치 안 해도 상관없어. 여기다 난치발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전류에 설치했어. 전류가 흐르는 안이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 안에서. 나는 이제 건조지는 것도 아니고 전기 흘 줄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전선만 있단 말이야. 전선을 코일에 감은 것만 있어요. 아무 변화 안 되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전지의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전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자석을 움직이는 거야. 자, 자석을 그냥 근처에 두고서 가만히 두게 되면 얘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번 딱 가면 움찔거렸다가 얘가 멈췄으면 가만히 멈춰서 있겠죠. 전기 안 통한다. 얘를 끊임없이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가까이 접근했다가 멀리 했다고 했어. 그러면 이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 코일 속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죠? 얘가 가까이 다가오고 오 하다가 멀리 오 하고 하다가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그 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전기가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라고 했어.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자석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아주 하준이가 멋지게 하품을 끝냈기 때문에 설명 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퍼요? 왜 자꾸 눈물 흘려요? 하품을. 나도 이게 슬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전자가 발생한다고? 어머, 어떡해. 뭐 이런 줄 알았는데. 하준이가 하품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여기는 전자도 어떻게 될까? 같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다시 뒤로 물러서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전자의 움직임이 바뀌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기는 무슨 전기야? 교류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뀌는 교류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넣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직류야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발전소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움직였더니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더라. 여기다 만약에 마취발 설치했을 때 마취발의 그 바늘이 이렇게 껐다 껐다 그럴 수가 있게. 그렇죠? 전류를 설치하면 전류가 막 왔다 갔다 오고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 그러면 자석 움직이게 되면 전기 발생하는 거 좋아. 인정. 근데 전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거야? 봤더니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으로 얘가 전자가 움직여. 그러면 이 전자가 움직이는데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방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만약에 자석이 다가오는
그러면 얘를 싫어해요. 그러면 얘를 땡길까 밀까? 여기 있는 그 자석을 밀어야 되겠지. 그죠? 민단 말이야. 밀려면 얘가 N극이다 보니까 이쪽 극을 무슨 극을 해야 돼? N극을 해야 돼. 이쪽 극을 N극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 청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면 여기가 S극이 돼야 되는데 항상 여기 통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나와서 N극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그쵸? 이렇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야. 전류가. 요번에는 자석이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다가올 때는 밀어내는 청력이 생겼다면 얘가 멀어질 때는 인력이 생겨요. 서로 반대로 끌어당겨. 인력이 생겨요. 그럼 이 N극을 끌어당기려면 이쪽 극이 무슨 극이 돼야 돼요? S극이 돼야 돼요. 이쪽이 N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뻗어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넣었다 뺐다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 그렇죠? 이걸 바로 운영이라고 해요. 교류형이라고 그러고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냈어. 그때 생긴 전기를 뭐라고 불러? 유도 전기.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액션,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제가 힘내시고요. 하품을 하셔야 되는데 왜 피곤한 거나 왜 제가 피곤하지? 넌 또 왜 피곤해? 아니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좀 피곤하게 해줘? 피곤하게. 이거 느낌 오시나요? 자, 그럼 한번 요거 전체는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합시다. 카메라 잡히나? 네, 지금 갑니다. 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석이 있고요. 여기 N기가 치자.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이렇게 감기가 있어요. 코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나요? 호일에다 가본 거. 그렇죠. 어떤 방향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지금 이해되지? 아직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 있죠? 되게 유명한 파트예요. 한 4, 5년 전에 기억하는데 이쪽 파트 부산 1학년 때 통합학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게 아마 저 기말고사 범위겠죠?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를 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냈는데 소송까지 주관했어요. 소송까지. 저번에 수령 이상하게 그러면 많이 갑니다. 촘촘하게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아직 고집을 부려서 어떤 곳이? 아직 이따 그걸 한번 봅시다. 많이 갑니다. 그러면 촘촘히 감아야 된다고 써야 스모로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많이 먹. 맞죠? 촘촘히 감는다고 써야 된다고 깎아버리는 자, N이고요. 똑같이 감아고요. 자, 똑같이 한번 그려봅니다. 눈좀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발로 앞발로 한번 그려봅니다. 노트를 안 갖고 왔는데 하이씨, 그래야 돼요. 직접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배로 치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 거고요. 이 원통의 전선이 어떻게 감변되는지 다 알 거라고 믿고 싶고요. 요즘 이게 슬퍼? 왜 눈물 글썽이야? 어? 왜 이게 눈물 글썽이지? 여기 슬픈 내용이 있나? 아, 캐러데이, 저기 뭐야, 테슬라, 스스로에게 죽어서 슬퍼서, 선생님이 그림 실력에 감동할 거예요. 나대지 마시고. 너무 잘 그려가지고 또 감동받았어요. 이제 또 시작됐네. 다음에 올때 총 갖고 와, 알았지? 형님 저 싸움이라도. 오늘 그림 잘 그리시네. 저기, 저희는 지금 여기 중간에 왔죠? 그렇죠? 중간 정도의 함량인데 중간에 저기 앞에 부분을 안 하고 다시 화원 물론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됩니다. 화학 파트가 조금 문제되긴 하는데 주기율 정도만 좀 안 되어 들어가시면 화원을 다시 한번 보면 리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화학과학에서 주기율 배운 친구들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친구일 것 같습니다. 주기율표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20번까지는 안 되셔야죠. 20분까지 있어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죠. 그렇죠? 나대지 마시고 자 먹보자. 자, 이거 한번 쓰내 봅니다. 저기 스모는 절대 졸지 않아. 스모 정말 정신력 짱인가. 절대 졸지 않아. 눈 뜨고잖아. 좋은 거 사무도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진우? 네. 진우는 잠을 안 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한 50% 정도만 깨어 있어요. 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절대 안 자. 얘 좋은 거 사무도 본 적 없어. 얘는 수학 항상 시간에 많이 본대요. 아니야. 얘는 100%야. 근데 문제는 그 100% 중에서 한 70%는 딴 데 정신이 가 있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정이는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여서 저기 눈이 안 보일 때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눈이 감겼는지 떠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 계속 가자. 자 이거 한번 보자. 자석이 앵글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다가올 거야. 그러면 여기도 자기장이 생겨서 대응을 해야 돼. 그렇지? 여기 자석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던 전자들도 영향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냐면 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새로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럼 이때 생성된 자기장은 N극이 다가오게 되니까 얘를 밀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 극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돼. 여기가 S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N극이니까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렇죠? 그럼 나머지 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야? 전류 방이 된단 말이야.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니까 어떻게 될까? 저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얘를 집어 넣었다가 뺐어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역방향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자기장이 얘 운동을 방해해야 돼요. 방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무슨 글이 돼야 돼? S글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S글이 되고 여기가 N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엄손가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통에다가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생기게 되죠. 이런 저 그렇게 생긴 전류 바로 뭐라고 교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뀝니다. 이때도 한번 해보자. 이때 해보면 S극을 가까이 접근했고요. S극을 다시 멀리 가져갔을 때 그때 전류가 가는 거죠. 얘를 가까이 접근시켰어. 그럼 가까이 접근시키니까 얘를 밀어내야 되겠지. 방해되는 거야. 여기가 무슨 일이 돼야 돼? 여기가 S극이 돼야 돼. 여기가 N극이 돼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S가 멀어지네요. 그럼 이쪽이 무슨 글이 돼야 돼? 이쪽이 N글이 돼야 돼. 가지 마.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멀어진다면 가지 마. 붙들고. 좀 누군가인데,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벌 아니야. 너 보면 아니야. 너 보면. 티나? 자, N글이고 S글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멀어지면 얘가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N글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긴 전류, 이렇게 생긴 성대의 전류 바로 뭐라고 불러? 유도, 전류.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원자력 발전도 역시 이걸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요. 태양광 발전 빼고는 다 이렇게 만들어요. 모든 전기. 지금 원자력 발전. 난 지금 예준이가 이걸 갖고 이제 오늘 먼저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난 뭘로 오해했냐면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가 지금 하준이 이해 못해요. 이거 모르잖아, 그렇지? 몰라. 모르지. 넌 알지? 알지 이거. 알지? 잘하시네요. 나는 그게 처음 몰랐어요 그게. 근데 유튜브에 계속 뜨는 거야. 맨 처음에 이게 왜 뜨는 거지? 거기 보면 승모랑 비슷한 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따가 아마 쉬는 시간에 애들이 아마 앞장서서 보여줄 거야 아마. 노래도 있거든요. 알죠? 몰라요? 노래도 몰라요? 아직 알죠? 진짜? 너 알지? 얘는 당연히 알 거고. 진호 거기 유튜브에 즐겨찾기 돼 있어, 그렇지? 그걸 모른다고? 자, 요거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전류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 정리하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강하게 하려면. 자, 첫 번째, 자석을 강한 거. 자석의 세기를 강한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석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줄까?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야 돼. 세 번째, 여기 코일을 감게 되는데 코일의 감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촘촘하게 감아야 돼. 코일의 감수를 많이 해줘야 돼. 이래야만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근데 왜? 코일이 많이 걷는 거랑 촘촘히 걷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많이 감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갔을 때 촘촘하게 가. 자, 그 다음에 발전기 한번 봅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하는 것을 바로 발전기라고 해요. 그럼 발전기 어떻게 되나 보자. 발전기가 뭘 만들어내는 거지? 전기 만드는 거죠? 자동차에도 발전기가 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그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망가지죠? 그럼 차가 못 움직여요. 제가 한번 작년이죠? 작년 수업 전쯤에 송대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 발전기가 나간 거야. 안 움직여. 그때는 새벽 2시였어요. 버스 근데 버스 목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2시, 그때 이제 1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주차장 내려왔는데 차가 안 되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차 안에서 주무시다가 다시 올라가.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보험에서 콜센터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차를 레카죠 견인을 했어요. 우리 집까지 갔는데 우리 집이 어제는 일산이거든요. 일산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멀어. 차로 수영차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차 뒤에 이제 차 뒤에 달고서 레카차로 견인해서 갔잖아. 2시간 걸려요. 집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날이 거대하게 밝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다가 여기 그냥 세워주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떡시 지냈죠. 그래서 이제 카스타 가서 교체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또 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또 내가 경찰 또 불렀습니다. 또 불러가지고 이제 또 카세트까지 가서 붙이고. 학원은 어떻게? 네? 학원은 어떻게? 뭐. 애가 여기다. 아또 저기 와이프 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차도 있어요. 발전기 말고 차는 바꾸고. 자 발전기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발전기는 우리가 지금 배운 정전기 유도 방식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전기 유도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봐. 여기 코일이 있잖아. 자석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해요. 그러면 코일 내부를 흐르는 자기장의 수,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장의 밀도가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 수가 변하지. 좀 어려운 말을 한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밀도, 자기장의 밀도가 변하지.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를 변화시킬 거야. 얘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만들었어.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석 그냥 내부에서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를 변화줘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든 전기가 바로 발전기야. 어떻게 만들어 보자. 얘는 발전기는 이렇게 만들어. 이게 뭐지? 자석이야. 그쵸. 내 그림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을 굳이 대놓고 말하기 그러니까 짧게 하죠. 칭찬이 굉장히 큽니다. S그리야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코일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코일도 한번 살짝 한번 그려보자. 자, 이게 코일이야. 이게 코일인데 이 넓적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 여기 뻥 뚫렸어요. 뚫렸고 이게 코일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한 가닥으로 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돼요. 어차피 세팅 맞춰. 이게 이쪽으로 이게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는 뻥 뚫렸다 생각하면 돼요. 뻥 뚫려 있다.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여기 사이에는 뻥 뚫려 있다라고 한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뚫려 있어요. 이게 이제 전선이고 이게 코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로펠러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이 코일이 돌 거야. 코일이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봐. 자, 돌 거야. 프로펠러 돌면. 이 프로펠러가 도는데 프로펠러가 전혀 돌진 않겠지? 어떤 힘이 작용할 거야. 근데 이 힘이 만약에 물의 위치 에너지, 높이 있는 물이 뚝 떨어져서 탕 때려서 얘가 돈다. 그럼 무슨 발전? 수력 발전. 그 다음에 화석 연료 막 태웠어. 그때 나오는 증기를 알고 증기 쏴서 얘가 돌렸어. 무슨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원자가 핵이 붕괴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물을 끓였어. 증기가 나와. 칙 나와. 그걸 가지고 얘를 돌렸어. 무슨 발전? 원자력 발전. 그쵸? 아무튼 어떤 것이든 간에 얘를 먼저 돌리는 거야. 돌게 되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해. 어떻게 전기가 발생해? 자, 이 그림 다 이해했죠? 이해했고요. 이거를 단면도 정면에서 한번 봐보자. 여기 N이고 S이고. 자, 여기 코일이 이렇게 중간에 섰다 치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게 코일이라면 이렇게 되는 상태야. 자석이 있고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돌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냐면 자석이 똑같이
이 그림과 이 그림 매치되니? 네. 매치되죠?